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네, 2월 2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페어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황금의 제국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오셨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차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민트님, 샴사라님 어서오세요. 요 세오 글로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우선 오늘의 이제 주요 종목들 보니까 그 한진해운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씨가 됐는지, 제가 그 한진해운을 가지고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어,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한진해운을 지금 최근에 1월 급등을 해가지고요. 여기 뒤에 지금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좀 매매가 됐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지를 딱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메인 뉴스는 아마 한진해운 파산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네, 레이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한진해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상장 심사를 받게 되고 파산하고 하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예, 기억에 꼭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음,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에이 설마 삼성전자가 파산하겠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안심하잖아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솔직히 파산하려면 파산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무슨 뭐 완전 무결한 그런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한진해운의 사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비중을 세게 많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 오늘 한진해운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휴지 조각 되는 거 확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아주 첨예한 이슈가 걸려 있는 종목은 선수들이 노는 곳이다. 초보자들 괜히 갔다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에 이렇게 뭐랄까 기억에 잘 담아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각인을 해두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정말 지뢰밭 같은 그런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지뢰밭이 있을 거 걸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타를 하면 되겠구나. 예, 중장기는 위험하다. 단타를 하자. 오늘 단타 하신 분들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거래소위원회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다음에서 나온 뉴스를 먼저 봤어요. 근데 그 파산에 대한 얘기가 다음에 포탈에 나왔는데 그 이후도 상당 시간 거래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중지를 안 시키고 계속 거래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괜찮은가 하고 그냥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급등한 이 구간이 있죠. 이 급등 구간에 사람들이 매매를 다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 정도에서 딱 정지를 시켜버렸어야 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정지를 시켰어야죠. 예. 여하튼 네, 우리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예. 몰빵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진해운에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엮여 계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테마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작년에 저하고 이제 그 뭐 테마에 대한 얘기 뭐 재료가 소멸된다 뭐 이 테마는 신선한 테마냐 그 다음에 이 테마의 지속성은 어떤가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만한 테마인가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반기문 총장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한가를 자 오랜만에 이런 하한가의 그 상황을 아마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이런 하한가의 행렬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쪽에 지금 걸려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예. 가장 지금 아마 성문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대표적일 거예요. 아마 이 성문전자 우선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광림 이거 완전 점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하게도 급등 중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은 없네요. 와 대단한 세력들의 그 정보력일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이렇게 돌발 뉴스라면 어,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다 한국에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뭐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한국에 왔으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돌발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하한가를 맞아야 되는데 자 먼저 주가가 무너진 이후에 하한가 나왔어요. 예. 그나마 아마 피해가 조금 적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상승 중에 거래량이 몰려 있을 때 그 다음에 하한가 맞으면 정말 그 사태가 커지죠. 자 오늘 뭐 아주 메인 뉴스입니다. 반기문 테마주들의 일제 그 점 하락 그 점 하한가 이런 것이 또 그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런 어떤 돌발 악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투매를 보인 거죠. 투매. CCS, 동양물산. 동양물산 쪽은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상당히 좀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YBM넷도 1월까지만 해도 여기 좀 상당히 올랐어요. 그나마 하락을 하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이 정도 시점에서 만약에 점화가 떨어져 버린다 큰일 나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 주는 시점 이후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큰일 나죠. 근데 이미 떨어져서 그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괜찮죠. 성문전자, 큐캐피탈, 지앤코.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그 기본 원칙, 예, 하락한 주가는 나중에 상승하고 상승한 주가는 나중에 하락한다. 이 영원불멸한 진리,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마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예기치 않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거를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지금 이러한 일들을 미래에 또 겪게 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냉정하게 조금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냉정하게 기다려 보는 게 낫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은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나아요. 예. 왜냐면 끝까지 가서 승부를 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적정 수준에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더 크게 손실 보고 손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사이익을 받은 새우글로벌이 나타났습니다. 예. 제가 그 화요일 날 31일 날이죠. 우리 게시판에다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종목이 바로 새우글로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부분 캡처해서 올려드렸고, 우리 이제 1부 끝나면 2부에 하는 주신기법 전수반 그 회원님들한테 이제 그 미리 이제 제공이 된 그런 종목인데, 그냥 차트가 좋아서 이게 뭐 무슨 유승민 관련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나누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눌려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관심 종목을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예상치 않게 이런 반사이익을 얻게 된 거죠. 오늘 23.56%까지 크게 상승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돌발 악재를 만나기도 하지만 돌발 호재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십자형 거래량 증가하고 십자형, 자, 이런 분봉이 생겼는데 이 분봉은 이제 어떠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냐, 사람들이 종목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면 그냥 상한가로 쭉 가버립니다. 다 테마주들이. 오늘 안철수 씨 관련 써니전자나 그 다음에 이 유승민 관련 새우글로벌 또 대신정보통신 이런 종목들 자신감이 있다면 다들 상한가로 가버리는데 지금 다들 오락가락한 거죠. 그래서 그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승민 씨의 그 대선 지지율이 어중간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심리,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서로 간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확실히 간 것도 아니고 확실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붕 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내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단타거리 충분히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가던 길 그냥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겠죠. 예, 아무래도 가던 길 그냥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이제 짝짓기 매매로 대신정보통신 저거죠. 유승민 테마주
함께 지금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니전자, 안철수 씨가 그동안 그, 좀 부진했다고 표현해야겠죠. 예, 부진했는데, 작년 9월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신호탄을 쌓으렸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주신기법 전수반 분들하고 이 써니전자 말고 그 안랩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안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아마 이 공개 방송에서도 안랩을 좀 매수를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조금 이렇게 중장기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안철수 씨가 어떻게든 한 번씩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그래도 비교적 이 안랩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그래도 좀 탄탄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요 하락기에 매수하신 분들 다 수익이 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움직였는데 담을.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일까지 같이 이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오늘 움직임이 부진했던 종목이 내일 이제 같이 추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움직였는데 내일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냥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전이 이제 막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변수는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또 이제 이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유력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장이 아주 태풍의 눈 속으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종목이 SG 충남방적. 저희 회원님, 그러니까 주신기법 전수반 회원님 한 분이 저한테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추천했냐면 8월, 9월인가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고 난 시점 이후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 같이 이제 보면서 뭐 입만만 쩝쩝 다지던 아 이거 좀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하면서 하지만 뭐 잘 지켜보죠 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천시 우리가 박대 문전박대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어느새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예. 결국에 이제 여기나 매수하신 분들 다 돈을 벌게 됐어요. 참 이런 게 주식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은 저한테 이제 추세론 강의를 아직 들었지 않으신 분인데 추세론 강의에 이제 한 토막에 나오는 그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좋은 사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상한가는 이제 국일신동이라는 종목 한 종목. 예. 자, 이 종목을 뭐 멘트로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올랐죠? 근데 한참 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왜 안 내려올까? 예.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종목은 이렇게 내려와야죠. 근데 여기서 딱 버티고 있다. 그러면 뭐지? 하고 예, 저건 뭐지?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왜 안 내려올까? 하고. 그러니까 지지가 됐기 때문에 안 내려온 거죠. 예.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는 없고 지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그 이름이 익숙한 종목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름 익숙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백금 TNA. 예. 어젠가 그젠가 이날일 거예요. 이름이 익숙한 종목들. 백금 TNA가 상승했다가 밀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이거죠. 높이 올라간 종목이 왜 안 내려올까? 예. 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 지지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이라도 이 지지는 무너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지가 된 거예요. 지지가 안 되었다면 주가는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까? 오늘 오르려고 이랬구나.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걸 보고 어제 이거 뭘까 했는데 아침에 올라간 거예요. 스타트. 예.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오늘 올라가는 날이구나.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다 사면은 막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매매를 해보시면서 그 오차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오차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자체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기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들, 또 실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것이죠. 예. 우리 눈이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패턴들. 예. 그러니까 패턴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어떤 모습이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럼 그런 패턴을 배우셔야 되고, 또 이 기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속지 않게 해주는 어떤 보완장치, 도우미, 그런 거죠. 제가 추세론 강의를 하는데 그 추세론 강의에 보면은 주가가 움직여가는 추세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제가 가끔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 패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선 패턴이다.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눌림목, 이 패턴이다. 자, 이 패턴을 내가 이제 주 무기로 매매를 하겠다 한다면, 그 패턴을 사용할 경우에 내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사봤다.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다. 혹은 기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요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 쉽겠구나. 그러니까 실수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좀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주식책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자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런 그 부분을 썼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책을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이제 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저자는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서 썼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 볼린저 밴드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가 또 있는 것이고, 이동평균선은 가장 보편적이고 보기 쉽고 간략하고 간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그걸 따라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고 그 주식책을 보고 나서 주식 매매를 한다는 이 부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망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보시고 바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차라리 질문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가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책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보면은 뭐 신고가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터지는 이 순간은 그 자체로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사서 최고점에 물려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팔고 나면 오릅니다.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떨어져 있을 때 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계속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상하네 막 이럴 거죠. 이런 문제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그 어떤 미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가 매매라든가 무슨 뭐 전저점 매매라든가 단순히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책을 보실 때 되게 조심하시고, 또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그 기법들, 무슨 뭐 주식 차트 뭐 연구하시는 뭐 그런 카페들, 그런 데 많이 가시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접하게 되는 기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혹해요. 그래서 그 기법을 이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은 좀 수익이 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원하게 해결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개적으로 그런 데 나와 있는 기법들이 그걸로 해서 뭐 인생 역전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주식은 여러분들이 땀 흘린 만큼,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경우에 그래요. 저한테 오신 경우에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만큼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천천히 여러분들이 변모해 가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고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만 이게 성과가 나는, 정말 농부와 같은 거예요.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성과가 나는 그런 분야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정말 알찬 차트, 좋은 차트 많이 보셨죠?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주말은 또 가족과 함께 또 편하게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저녁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1부 공개 방송은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2부 주식기법 전수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